구글에 HP를 검색해보면요, 프린터 드라이버를 검색해야 될 것 같은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원래 프린터를 만들던 회사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노트북들은 그동안 비즈니스용이나 비즈니스용에 가까운 가정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라면서 HP 오맨을 과하게 홍보를 하는 걸 보니까 게이밍 노트북으로도 시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빅터스 오맨보다는 낮은 포지션의 게이밍 노트북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빅토리의 V로 시작하는 HP 빅터스, 정말 쓸만한 게이밍 노트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의 노트북은 2021년형 HP의 빅터스 16인데요. 워낙 HP가 쿨링 설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극한의 성능을 뽑아내주는 제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미리 좀 해봅니다. 간단한 스펙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CPU는 AMD Ryzen 세잔 R7 5800H, GPU는 엔비디아 RTX 3050 Ti, 램은 8GB 1개가 달려있는데 소딤 슬롯이 2개라서 8GB 램을 하나 더 추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16.1인치의 F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6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워낙 게이밍 노트북 가격이 많이 올라서 RTX 3060 그래픽카드가 달린 노트북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100만원 초반대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면 RTX 3050 Ti나 3050인 제품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RTX 3050 Ti가 달린 노트북은 디스플레이가 칙칙하고 어두운 저가형인 경우가 많죠. 그나마 RTX 3050 Ti 노트북 중에서 쓸만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게 요 HP 빅터스 16하고 에이서 리트로 5, 기가바이트 G5, HP 파빌리온 요 정도입니다. 근데 다들 저가형 엔트리 노트북이고 그 중에서 빅터스 16만 중급기 노트북이라는 거, 이 가격에 중급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개사장이 하얀색 노트북을 샀대냐? 맨날 까만 거 어두운 것만 쓰다가 흰색을 보니까 또 새롭고 그러네요. 그래도 노트북은 까망이지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검정색인 모델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판에 거울 같은 재질의 금속판이 V 모양으로 달려있는데 빅터스의 V겠죠. 면적이 넓어서 급할 때 진짜 거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촉감이 상판만 만져보면 살짝 텍스처가 있는 플라스틱이구나 하는 느낌인데 하판은 또 플라스틱이 매끈거려요.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상판이 넓은 플라스틱 판에 먼지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요상한 거칠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뭐 볼 때는 손자국도 안 나고 깨끗해 보이는 재질이긴 해요. 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누르는 대로 폭폭 들어갑니다. 탄성이 있으니까 알루미늄처럼 충격에 찌그러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내구성이 장점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노트북을 짠 열면 아니 이게 뭐야, 베젤 상태가? 이거 무슨 일이죠? 안 그래도 태평양 베젤인데 흰지로 위장한 이 부분, 사실 여기까지가 다 베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2021년에 이런 베젤을 가져올 수가. 요 길쭉한 힌지 안쪽으로 되게 큰 통풍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릴이 크고 많은 건 좋은데 너무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외부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이런 그릴 부분을 바깥으로 노출해서 통풍을 팡팡 시켜주는 편인데, 키보드 덱의 상부에는 V자 패턴으로 타공이 쭉쭉 되어 있는데요. 나름 통풍용입니다. 구멍이 작아서 통풍이 잘 될라나 싶은데 나름 만져보면 미세하게 바람이 나오긴 합니다. 키보드는 키패드 오른쪽에 4열 넘버패드가 들어가 있는 크리에이터 용도를 감안한 배열처럼 보입니다. 근데 홈 앤드 페이지 업다운 키를 쓰려면 펑션 넘버패드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엑셀 작업이나 숫자 계산용으로는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기능키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오맨 게이밍 허브와 연결되는 마름모 버튼, 계산기 버튼, 인서트 키, 프린트 스크린 키가 붙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서 무한 동시 입력도 안 되고, 이 노트북의 메인 포지션을 게이밍 노트북으로 할 건지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할 건지 갈팡질팡 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전원키 자꾸 이런 데 숨겨놓죠. HP의 게이밍 노트북을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전원키를 바로 못 찾아서 당황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백라이트는 화이트 한 색상으로 껐다 켰다만 가능한데요.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RGB 뿜뿜이지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런 깔끔한 디자인의 노트북을 별로 안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차분한 백라이트도 괜찮지 않나. 키감은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깊이가 적절해서 구분감도 잘 느껴지고 반발력도 찰져서 대부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키감입니다. 근데 도각도각하는 구분감이 있다 보니까 무서움으로 타자를 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트랙패드는 정확도나 감도 모두 괜찮았습니다. 시냅틱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다른 트랙패드 드라이버보다는 낮은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딱히 차이가 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비슷해져서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트랙패드가 살짝 손가락을 올리기만 해도 들거락달거락 스켈레톤이야 뭐야. 사용에 크게 지장은 없으나 싼티가 좀 난다고 해야 되려나요?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은 없습니다. 요즘은 중급기 이상은 지문인식 센서를 다 달아주는데 말입니다. 중급기가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이런 짜잘한 데서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포트 구성은 오른쪽에 USB-A 3.2 젠 1 2개, 왼쪽에 충전 포트, 유선 램 포트, HDMI 2.0, USB-A 3.2 젠 1 1개,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USB-C 3.2 젠 2 1개, 3.5mm 오디오 포트, SD카드 슬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P가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서 오멘에 이어 이 빅터스에도 SD카드 슬롯을 넣어주는데요. 게이밍으로 안 팔릴 것 같으면 크리에이터용으로라도 팔아야겠다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건 저만 느끼는 겁니까? 심지어 속도도 90MB/s 이상으로 속도가 잘 나오는 편이라서 동영상 편집할 때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내부 무선 랜카드는 리얼텍 꽃게마크를 넣어줬네요. 와이파이 5 시절의 리얼텍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와이파이 6 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신호감도나 연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인텔 AX 랜카드로 자가 교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빅터스 16의 메인보드가 인텔 AX 랜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노트북을 처음 열어봤을 때는 힌지가 가운데로 길게 디스플레이를 잡아주는 형태라서 안정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판이 열린 상태에서 노트북을 조금만 움직여도 디스플레이가 덜렁덜렁합니다. 제가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해서 디스플레이가 건덩거리는 걸로 유명했던 에어로 15를 썼을 때도 아무 문제도 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지? 하고 느낄 정도로 흔들거립니다.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땐 괜찮을지 몰라도 얘는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리듬 게임 하다가 멀미 올 듯. 오픈도 180도 되지 않아서 거치대를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 품질은 이 가격대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이에요. 색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79%, P3의 81%, NTSC 74%라서 꽤나 선명한데 최대 밝기도 360니트 가까이 돼서 어지간한 300니트짜리 게이밍 노트북보다 시인성이 좋게 느껴집니다. 저반사 코팅에 144Hz까지 지원이 되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 용도로도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QHD가 아니라 FHD급 디스플레이라서 혹시 QHD급 노트북을 쓰시다가 이걸로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화면이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FHD급 화면을 계속 보다 보면 적응해가지고 나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16:9 화면 비인 점도 게임할 때는 16:10보다 편한 점도 있고요. 웹캠은 평범한 720p 해상도에 마이크도 평범한 구성입니다. 화상 채팅용으로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방송 송출이나 디스코드 음성 채팅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게이밍 노트북에는 기대하지 않는 성능이긴 하지만 웹캠 차단 스위치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는 꽤 괜찮은 걸 달아줬습니다. 대체로 게이밍 노트북은 스피커 품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사운드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그동안 B&O 콜라보 제품이 특별히 더 사운드가 좋게 들린다고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얘는 괜찮네요. 다만 게이밍 노트북처럼 저음이 강조된 건 아니라서 타격감을 주는 사운드는 아니라는 거. 이 노트북이 16인치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진 않습니다. 무게를 재보면요. 2.44kg이라서 솔직히 크기를 생각하면 많이 무겁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 들고 다니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충전기를 합치면 3kg가 좀 넘는데? 얘는 PD 충전도 안 되기 때문에 얄짤없이 이 무거운 200W짜리 충전기를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그나마 HP 충전기는 동글동글 귀엽고 들고 다니기 좋다는 걸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내부에는 700W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조용감 모드에서 블로그 편집이나 문서 작업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5시간 40분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게이밍 노트북 치고 오래 버티는 거긴 하지만 충전기 없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제 성능도 못 되고 2시간 만에 배터리가 광탈한다는 거.
거. HP가 원래 주로 비즈니스용 노트북을 만들던 회사라서 그런지 극한으로 성능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노트북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더 집중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도 성능보다는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빅터스의 상위 모델인 HP 오맨의 경우에는 팬 소음이 엄청나게 컸었던 단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모델은 그 정도의 소음을 내지는 않아요. 내부 설계는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팬 소음이 줄어든 대신 CPU 전력이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게임을 한다 치면 CPU 성능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어차피 라이젠 CPU는 35에서 45W 정도만 전력을 먹여도 제 성능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PU 전력은 75W가 되는데 고급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CPU 65W, GPU 130W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델들이 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CPU와 GPU 성능 활용 정도는 중저가형 모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빅터스 가격도 중저가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픽 성능 테스트 자료를 보여드려 볼게요. 그동안 저희가 RTX 3050급의 노트북은 많이 다루지 않았어서 1대1 비교보다는 3060이나 3070급의 노트북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RTX 3070과 3060은 설계 전력이나 쿨링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RTX 3050 Ti나 3050은 RTX 3060과 상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빅터스의 쿨링이나 설계 전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RTX 3050 Ti의 성능을 제대로 못 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만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게이밍 노트북은 RTX 3060이 안전한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성능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발열과 소음 수준을 비교해보자면 제 성능을 내는 RTX 3060급의 노트북은 발열이 꽤 느껴지는 편입니다. 특히 게임을 오래 구동하면 할수록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열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기본 체온보다 높은 37도에서 42도 사이의 발열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함이 느껴지겠죠? 근데 빅터스는 게이머들이 자주 쓰는 와스드키 주변이 32도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되어서 게임을 오래 하더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팬 소음도 최대로 구동될 때 50dB를 훌쩍 넘기는 소음을 내진 않기 때문에 소음 스트레스 없이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점수가 낮겠지만 사실 이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로 5000점 중반대면 어지간한 현역 게임들은 다 구동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트리플 A급의 고성능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면 빅터스 정도의 스펙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 테스트를 보시면 트리플 A급 성능은 매우 높은 성능에서는 플레이가 좀 어렵지만 옵션 타협을 조금만 더 한다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오버워치나 로스트아크, GTA5, 배틀그라운드 같은 타이틀은 쾌적하게 플레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노트북으로 로스트아크를 직접 플레이를 해봤는데 원래 쓰고 있던 RTX 3060 그래픽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옵션 타협을 조금 해야 되겠지만 손에 열감이 심하게 올라오거나 소음이 시끄럽지 않아서 생각보다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SD카드 슬롯이 달려있는데 영상 편집 속도를 체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세잔 CPU에 적당한 설계 전력을 먹이기 때문에 동영상 인코딩이나 3D 그래픽 렌더링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충분히 크리에이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사실 예전에는 최대한 성능을 많이 잘 뽑아내는 노트북이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능을 잘 뽑아내는 노트북들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발열이나 소음 같은 오래 노트북을 만지고 있으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빅터스는 꽤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노트북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만큼 싸구려 티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이 디스플레이 덜렁덜렁, 트랙패드 덜렁덜렁, BD 충전도 안 되고 무선 랜카드도 리얼텍이고 뭐 근데 싸면서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제품은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가성비까지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없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90만 원대 정도에 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노트북 가격이 올라서 110만 원 전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볼게요. 110만 원대에 디스플레이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 트리플 A급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성능은 아니지만 엔간한 게임은 다 돌아가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 조금 무거운 데다가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할 정도로 예쁜 디자인은 아니긴 하지만 가끔 편안하게 게임도 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다만 영상 편집용으로 빡시게 쓰신다면 램을 32GB 이상으로는 업글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나 최대 성능에 민감하신 매니아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오로지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